금요일 밤 11시 23분이에요. 이불 속에서 폰을 드는데 단톡방에 읽음 표시 80이 떠 있어요. 봤어요. 다 읽었어요.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답해야 하는데 생각만 5번쯤 하고 그냥 홈 버튼 누르고 잠들어요. 다음날 아침 또 보기만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죠? 아니면 이미 여러분이 그 사람이거나요. 오늘 이야기는 단톡방에서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하는 원숭이 이야기예요. 나 민폐인가, 무례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행동인데요. 과학자 원숭이들이 관찰해봤더니 이 원숭이의 뇌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통계 하나만 봐도요. 사람들 3명 중 1명이 매일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6명 중 1명은 메시지 양이 너무 많아서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즉,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리 절반이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에 가면 한 가지 놀라운 결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톡방에서 읽기만 하는 원숭이는 사실 무리의 생존에 제일 필요한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원숭이의 뇌를 같이 천천히 열어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읽음 80을 보고도 자책 안 할 자신이 생기실 거예요. 자, 여러분, 단톡방이라는 공간을 한번 다르게 상상해 볼게요. 야생의 원숭이 무리가 둥글게 앉아서 서로 털을 골라주고 있어요. 누가 누구 어깨를 긁어주고, 그 옆에서는 또 다른 원숭이가 등을 쓸어주고, 그 옆에서는 손끝으로 머리를 빗어주고 있고요. 인간 세계로 옮겨오면 단톡방은 정확히 이 털고르기 서클이에요. 안부 묻는 한 줄, 크케크 3글자, 이모지 하나. 이게 전부 원숭이끼리 털 한 번씩 골라주는 행동이거든요. 무리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손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털을 골라줄 수 있는 손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과학자 원숭이들이 사람 뇌를 쭉 관찰해봤는데요. 사회적 접촉을 하는 동안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조용히 빠져나가요. 이게 뭐냐면 집중할 때, 누구 말 들을 때, 표정 읽을 때, 적절한 답을 고를 때 쓰이는 자원이에요.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쯤 누군가랑 주고받으면 이 물질이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해요. 헬싱키 대학 연구에서도 내향이든 외향이든 가리지 않고 3시간 넘게 사람을 상대하고 나면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나왔거든요. 즉, 내향인만 지치는 게 아니라 내향인은 시작 배터리가 더 낮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하루 종일 무리해서 부대끼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손가락이 무거워져요. 폰 화면은 분명히 읽고 있는데 엄지가 화면 위에서 허공에 멈춰 있어요. 뭘 쓰려고 하면 머리 안이 안개처럼 흐려지고 단어 하나를 고르는데 30초가 걸려요. 이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털을 골라줄 손이 그 시점에 이미 다 써버렸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이 특히 잔인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1대1 대화는 앞에 한 마리만 앉아 있잖아요. 단톡방은 갑자기 8마리, 10마리가 동시에 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씩 골라주기만 해도 저녁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죠? 회식 끝나고 지하철에 앉아서 집에 오는데 머리로는 답장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손이 진짜 죽어버린 것처럼 안 움직여요. 그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그날 쓸 수 있는 털 고르는 손을 밖에서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원숭이가 이 상태에서 억지로 답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줄짜리 답을 쓰고도 이 문장 너무 차갑나 고민을 또 3분해요. 결국 이모티콘 하나를 뒤에 붙였다 뗐다 하다가 그냥 창을 닫아버려요. 이게 하루에 몇 번만 반복돼도 원숭이 몸은 주말 내내 소파에서 못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답을 못하고 있으면 그 메시지들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편하잖아요. 안 사라져요. 오히려 머릿속에서 더 커져요. 1927년에 한 과학자가 이런 걸 관찰했어요. 끝내지 않은 일은 끝낸 일보다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머리 안에 창 하나씩 띄운 것처럼 계속 떠 있어요. 오전에 동생이 물어본 것 하나, 점심에 친구가 던진 약속 잡기 하나, 오후에 동기가 올린 고민 상담 하나, 저녁에 회사 단톡 공지 하나. 하루가 끝날 때쯤 머리를 열어보면 창이 15개쯤 켜져 있어요. 화면은 까만데 뒤에서 전부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루에 메시지 100건이 오면 그중 못 닫은 30건이 그대로 배경에 살아있어요. 그 30개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한꺼번에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소파에 앉아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무거워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창 15개가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답 언제 할 거야? 답 언제 할 거야? 이런 순간 떠올려 보세요. 회식 장소 잡는 단톡방에서 누구는 7시 강남역, 누구는 8시 홍대를 던졌고 결국 아무도 결정을 안 내린 채 대화가 멈춰 있어요. 그 와중에 일금 3이 일금 5가 되고 일금 7이 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던져야 무례하지 않을지 아직 못 골랐어요. 그 상태로 폰을 내려놓고 딴짓을 하는데 5분마다 한 번씩 머리띠 쪽이 콕 찔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머릿속에서 회식 단톡창이 혼자 열려있는 감각이에요. 회의 중에 폰을 엎어두는 건 또 어떻고요? 화면이 아예 안 보이는데도 책상 위에서 짧게 진동이 울리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손끝이 허벅지 쪽으로 꿈틀하고 침이 한 번 넘어가요. 폰을 안 보고 있는데도 단톡방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무거운데 단톡방은 한 가지를 더 얹어줘요. 이게 텔레프레셔라는 감각인데요. 읽음 표시, 타이핑 중 이런 표시들 있잖아요. 털고르기, 서클 바깥에서 다른 원숭이 여럿이 조용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감각이에요. 봤으면서 왜 말 안 해? 지금 타이핑 중이었잖아. 왜 지웠어? 아무도 실제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데 내 뇌가 그 시선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시선 앞에서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구간이에요. 과학자 원숭이들이 사람들 사진을 찍어봤어요. 누가 대화에서 나를 슬쩍 빼고 진행하거나 내 말을 못 들은 척할 때 켜지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랑 같은 회로냐면 손을 베었을 때, 발을 찧었을 때 켜지는 바로 그 통증 회로였어요. 2003년에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읽고 답안에서 어후 찜찜해 하고 느끼는 감각, 그거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단톡방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속으로 어후하는 거, 그게 무릎 찧었을 때 숨 참는 거랑 같은 종류의 신호였어요. 그래서 답장 초안을 머릿속에서 편집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워요. 10초 뒤에 결국 폰을 뒤집어서 엎어놔요. 아파서요. 진짜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지 않으셨어요? 카톡 알림이 떴는데 누가 보낸 건지 확인하려고 액정을 살짝 뒤집어서 봐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쿵하고 어깨가 살짝 올라가요. 그게 진짜로 뇌가 포식자 경보를 잠깐 울린 거예요. 현대의 단톡방은 이 경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원숭이 몸이 안 지치는 게 더 이상한 일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시점을 한번 확 넓게 빼볼게요. 원숭이 무리를 멀리서 보면요. 정가운데서 시끄럽게 노는 원숭이들이 있고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살피는 원숭이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가운데 있는 원숭이가 정상이고 가장자리 원숭이는 소극적인 애, 부적응한 애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야생무리를 오래 관찰해보니까 얘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장자리 원숭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숲 전체를 계속 스캔해요. 나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부러지는 가지, 풀숲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뱀이나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무리 안쪽에서 시끄럽게 놀던 원숭이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빨리 알아차려요. 한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무리 가운데에서는 10마리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시끄럽게 웃고 있어요. 털 보르는 손이 정신없이 오가고 소리가 계속 겹쳐져요. 그 바깥에 한 마리가 혼자 앉아 있어요. 말 한마디 안 섞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눈만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풀숲 한쪽이 평소랑 다르게 흔들린 순간 그 한 마리의 귀가 먼저 쫑긋해요. 짧게 윽 하는 경보 소리 한 번에 가운데서 떠들던 10마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고 가지 위로 올라가요. 뱀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가운데서 털 고르던 누구도 그 움직임을 못 봤어요. 무리를 구한 건 아무 말도 안 하던 가장자리의 그 한 마리였던 거예요. 무리의 제잘거림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 그게 바로 관찰자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이걸 온라인 세상에 그대로 옮겨도 똑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수십 년 관찰한 연구자 한 분이 재미있는 법칙을 찾았는데요. 어떤 그룹이든 대략 이런 비율로 나뉘어요. 10명 중 9명은 읽기만 해요. 그 9명 중 1명만 가끔 한마디 얹고요. 실제로 앞에 나서서 떠드는 건 10명 중 1명도 채 안 돼요. 여러분, 이 숫자 한번 곱씹어 보세요. 단톡방에서 나만 이상하게 말이 없나? 그 감각, 그거 완전히 거꾸로 된 착각이었어요. 말 없는 쪽이 다수파고요. 계속 떠드는 쪽이 오히려 1%의 소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불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없지?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리의 90%가 같이 이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말 적은 원숭이가 한마디 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참을 관찰하고 쟀다가 던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원숭이들이 그 한마디에 고개를 더 오래 끄덕여요. 쟤는 평소에 말을 안 하는데 뭔가 있으니까 이번에 말하겠지. 이렇게 신뢰의 총량이 그 원숭이 쪽에 조용히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일 밤에 일금 80 띄워놓고 답 못한 그 시간, 그게 민폐 시간이 아니었어요. 물이 가장자리에서 숲을 스캔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원숭이들이 털 고르느라 못 보는 풍경을 가만히 대신 보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회의 내내 말없던 동료가 끝날 때쯤 던진 한 문장이 1시간짜리 회의를 요약해버린 경험. 가족 단톡방에서 말수 적은 막내가 어느 날 한 줄 올렸더니 그 줄이 며칠 내내 입에 오르내렸던 경험. 그게 전부 관찰자 원숭이의 한 줄이에요. 이 원숭이가 없으면 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가운데서 제잘거리고 있어서 뱀이 풀숲에서 다가오는 걸 아무도 못 봐요. 단톡방으로 치면 흐름에 휩쓸려서 이상한 결정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순간이에요.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짚어주는 원숭이가 한 명 있어야 무리 전체가 엉뚱한 나무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이 관찰자 원숭이가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법 3가지를 풀어드릴게요. 3가지 전부 원숭이 세계 안에서 성립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털 고르는 시간을 하루에 정해두는 거예요. 야생 원숭이 무리도 정일 털을 골라주지 않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털 고르기 시간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현실로 옮기면 점심 먹고 10분이랑 자기 전 10분. 그 2번만 단톡방을 열어서 쌓인 걸 한꺼번에 털어줘요. 그 외 시간에 알림이 울려도 손이 폰을 짚지 않게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창이 쌓이는 속도보다 내가 닿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하루에 2번만 털을 골라주는 원숭이는 한 번씩 주고받을 때 더 정성스러워져요. 오히려 관계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2번째, 이모지 하나로 존재감 표시하기예요. 단톡방에서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 긴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 무리에서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누가 사진 올렸으면 좋아요 하나, 공지 올라왔으면 엄지 하나, 웃긴 얘기 지나갔으면 웃는 이모지 하나. 털을 한번 짧게 쓸어준 거랑 정확히 같은 효과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는 이모지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따봉 하나 찍는데 진짜 1초예요. 뭐라고 쓰지 고민하면서 10분을 버리는 대신 1초 안에 엄지 한 번 툭 올려놓는 거죠. 그 1초가 상대한테는 받고 잘 읽었다 라는 신호로 그대로 꽂혀요. 그리고 그거면 끝이에요. 그 뒤에 긴 문장을 추가로 만들어낼 의무가 사라져요. 3번째,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메타 공지 한 번 해두기. 저 원래 답장이 좀 느려요. 이해해주세요. 이 한 줄을 단톡방에 한 번만 올려두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뭐가 바뀌냐면요. 머릿속 창이 덜 열려요. 내가 지금 답 안 하면 제가 기분 상하려나?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꺼져요. 무리에게 자기 포지션을 미리 공지한 원숭이는 그 뒤부터는 가장자리에서 관찰자로 살아도 비난받지 않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새로 들어간 단톡방에 인사 끝나고 바로 한 줄 던지는 거예요. 저 답장 느린 사람이에요. 읽고 있는데 답이 늦어도 이해해주세요. 그 한 줄 올라간 순간 단톡방 공기가 미묘하게 풀려요. 다른 사람들이 엄지 이모지 몇 개 찍어주고 대화가 그대로 흘러가요. 그 이후로 여러분이 읽고 답을 안 해도 아무도 쟤 왜 저러지 하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단 한 줄로 무리의 기대치를 조정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메타 공지 한 번 한 다음부터는 진짜로 답이 늦어도 상대가 덜 서운해해요. 기대치가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내 몸의 부담은 내려가고 무리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3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손가락 힘을 아끼는 법이라는 거예요. 털 고르는 손이 하루에 정해져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 손을 진짜 소중한 곳에 쓸 수 있어요. 사실 원숭이는 우리 모두예요. 금요일 밤 이불 속에서 일금 80 띄워놓고 손가락이 무거워졌던 그 원숭이, 그게 아마 여러분일 거고요. 조금 전에 무리 가장자리에서 숲을 가만히 스캔하고 있던 그 원숭이도 사실 같은 여러분이에요. 바나나 한 입 베어 물 수 있는 저녁의 여유는 무리에서 한 발 떨어져 털을 고르지 않은 시간에서 나와요. 답장 못한 자기를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채널은 왜 나는 이러는 걸까 그 질문을 원숭이대로 풀어드리는 곳이에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원숭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